안녕하세요. 수원 효요양병원 대표원장 김진국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혼수 상태 환자분들이 의식 구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혼동하시는 지속식물 상태, 최소 의식 상태, 락테인 증후군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연장선으로 자주 혼돈되는 뇌사의 기능과 마비의 증상들인 편마비, 사지마비, 하반신마비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의식은 없지만 생명 유지 기능은 살아있는 상태와 의식은 있으나 신체 일부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영상이 환자분의 상태를 이해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뇌사는 대뇌와 뇌관을 포함한 뇌의 모든 기능이 자연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치료해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기본적인 생명 유지 기능이 자발적인 호흡이 없어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하며 운동기능과 감각신경이 마비되고 의식과 사고 능력도 완전히 정지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뇌의 기능이 모두 정지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사망으로 간주됩니다. 식물인간과의 차이점은 뇌사는 뇌 전체 기능이 정지된 상태인 반면 식물인간은 외부 자극에 반응이 있더라도 뇌간 반사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지속적인 식물 상태에 있는 환자 중 드물게 깨어나는 사례가 있지만 뇌사 판정 후 의식을 회복한 사례는 없습니다. 뇌사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회복 불가능한 기질적인 뇌병변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자발 호흡이 없는 깊은 홍수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마취제, 수면제, 진정제, 근이완제 등 약물 중독이나 기타 독극물, 간성 혼수나 저혈당 혼수 등 대사성 또는 내부빈성 장애가 없어야 하며 저체온 상태나 쇼크 상태도 배제되어야 합니다. 뇌사 판정을 위해서는 뇌간 반사의 완전 수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자발 운동이나 죄뇌 강직, 재피질 강직,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무호흡 검사를 통해 자발 호흡이 유발되지 않으며 호흡 정지가 비가약적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 6시간 후 재검을 시행한 상태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고 뇌파 검사를 실시합니다. 뇌파 검사에서는 평탄 뇌파가 30분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편마비는 주로 뇌졸중과 같은 뇌 손상에 의해 발생합니다.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와 얼굴에 영향을 미치며 좌측 편마비와 우측 편마비로 구분됩니다. 운동기능장애, 감각이상, 언어장애, 인지기능장애, 정신적 부정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뇌 손상이 뇌의 한쪽에 극한되기 때문에 의식이 완전히 소실되지 않으며 환자는 주변 환경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의 전반적인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뇌사와는 본질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지마비는 뇌 또는 척추의 높은 부분, 특히 경부에 손상을 입어 운동 및 감각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말합니다. 하반신마비와 달리 팔과 다리 모두 기능이 저하되며 경우에 따라 몸통과 골반 장기의 기능도 함께 손상됩니다. 이로 인해 배뇨, 배변 조절, 성기능, 소화, 호흡 등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손상되거나 상실될 수 있고 감각기능 상실로 인해 신경병성이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경추 1번 손상 시에는 호흡 기능까지 상실되어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지마비의 주요 원인으로는 교통사고, 다이빙사고, 낙상, 스포츠 손상 등 외상과 척추염, 길량발해 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소아마비, 선천성 질환, 혈관질환 등의 질병이 있습니다. 하반신마비는 주로 척수 손상에 따른 신경계 이상이 원인입니다. 하반신마비는 완전마비와 불완전마비로 나누며 완전마비는 운동 및 감각신경뿐 아니라 자율신경계 손상까지 동반되어 배뇨, 배변 기능이 완전히 상실됩니다. 불완전마비는 손상 부위 이하의 일부 기능이 남아있어 근력이나 감각이 악화된 정도로 나타나며 기능 보존 정도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반신 마비의 원인으로는 교통사고, 자상, 낙상, 양성종양 또는 암세포에 인한 척수압박, 척수난종, 감염, 척수경색, 당뇨병성 신경증, 선천성 기형, 유전성 질환, 자가면역성 질환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뇌사와 마비 증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의학적 판단과 치료 방향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원 효요양병원에서는 환자분의 상태를 정밀하게 평가하고 보호자분들께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린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환자 개개인의 가능성을 끝까지 놓지 않고 전문적이고 따뜻한 진료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효요양병원 대표원장 김진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